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 부모교육 이론 두 번째 시간, 고든과 에릭 번의 이론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입니다.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부모 효율성 훈련을요, 교사로 바꿔서 교사 효율성 훈련 이론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 교사와 유아 사이 관계에 모두 적용이 되고 기출에서도 두 가지 예시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1번, 2번 정리해 두었죠. 1번, 문제의 소유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서요, 어떤 갈등 상황이나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문제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요, 친구가 나랑 안 놀아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가 그 문제를 겪고 있나요? 유아가 그 문제를 겪고 있죠. 유아가 문제의 소유자일 경우에는요,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영적 경청이라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반영적 경청은 그 다음 키워드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의 소유자가 유아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부모, 교사가 그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녀가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가 전화통화를 끝까지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유아가 지금 문제 상황을 겪고 있나요? 유아는 지금 기분 좋아요. 소리 지르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부모가 불편해요. 정리 시간에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해요. 교사가 지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빨리 정리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신나게 계속 놀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나요? 문제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사가 그 문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나 교사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금 나의 문제를 자녀에게, 유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 전달법이라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아와 부모가 모두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반영적 경청도 해보고 나전달법도 해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 교사와 유아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무승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든은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문제의 소유자에 따른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사안은 고든 기출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각각의 의사소통 기술의 포인트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반영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라고 적으셔도 되는데요. 이 반영적 경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문제의 소유자는 유아, 문제의 소유자는 자녀가 소유자일 경우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청이 아니라 반영적 경청, 적극적 경청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부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알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경청 기술이에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을 듣는 부모나 교사가요, 그 아이의 감정이나 상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경청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 들은 것을요, 부모가 이해한 자녀의 상황, 감정을 다시 유아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줬어 했을 때 그랬구나 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오늘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너무 속상했고 외로웠구나 처럼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의 상황을 읽어주고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나눠 놓았는데요. 기출에서도 실제로 이것의 주의사항,
반영적 경청의 두 가지 포인트를 기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시면서요. 또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나왔어요. 반영적 경청을 해주면 어떤가요? 유아가 자기 감정을 몰랐어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친구가 안 놀아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모나 교사에게 쏟아놨어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반영적으로 경청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외로운 기분이구나. 이거는 당황스러운 감정이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적 경청 키포인트를 정리를 잘 해두시면서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의 문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부모가 문제의 소유자일 경우, 교사가 문제의 소유자일 경우에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나전달법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 거기에 부모의 감정, 부모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나전달법에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사례에서 찾고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한 행동, 유아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느낌, 그것으로 인해 느낀 교사의 감정, 그것으로 인해 느낀 부모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자꾸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럴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비난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져서 지금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하는 동안 너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결과 전화가 잘 들리지 않았어. 느낌,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지금 매우 불편해.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전달법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자녀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의 결과를 파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자녀도 이런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승부법입니다. 무승부법은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였나요? 부모와 자녀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나전달법이나 이런 반영적 경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무승부법을 사용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총 6단계이고 이 6단계도 기출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정확하게 키워드를 암기하시면서 사례를 찾아서 적거나 내가 이 사례의 발문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보고 뒤에 기출을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1단계는요. 부모와 자녀가 각자 공통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 정의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를 서로 파악하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단계입니다. 실행 가능한 해결책 찾기입니다. 이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녀도 제안하고 부모도 제안하고 동등하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드는 자녀가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부모도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자녀도 제안을 했을 텐데 이것이 부모도 수용이 가능하고 자녀도 수용이 가능해야지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동등하게 수용 가능한지 모두 수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 이제 평가까지 내렸으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요. 5단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 선택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가 기출에서
무슨 단계인지 적고 그것의 예시, 발문을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그것의 실행 단계. 6단계는요, 평가 단계입니다. 실행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6단계를 통한 무승부법을 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녀는 민주적인 절차를 배울 수 있고요.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소유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사소통 기술 3가지를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그 각각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초점되는 포함되어야 될 3가지 절차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효과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영적 경청, 나전달법, 무승부법 3가지 봤는데요.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그 소유자에 따라서 이 3가지 의사소통 기술이 달라지고 이 3가지 의사소통 기술 안에는 각각의 특징되는 특징점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2번째 포인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든의 이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의 큰 포인트 2가지. 첫 번째는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2번째는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교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A라는 교사는요, 정리 시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과 정리 시간 약속을 정하고, 20분, 15분 안에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자 했는데, 정리를 안 하면, 힘들어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B라는 교사는요,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면, 정리 시간을 더 늘리거나 정리 안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거나 조금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정리의 정도가 비슷한데 A라는 교사의 수용성과 B라는 교사의 수용성 수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행동은 문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아까는 교사의 어떤 특성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떤 부모가요. 아이의 칭얼거림이나 속상함 이런 거를 다 잘 경청해주고 반영적 경청을 잘 해주는 부모였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둘째를 육아하느라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첫째가 똑같이 칭얼거리고 했는데 그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서 이 수용성의 수준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이 수용성 수준 파악하기에 대한 기출 2014, 2016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키워드를 쓰는 문제로 나왔지만 앞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에서 찾아 쓰고 그것이 무엇인지 써라 정도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문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용성 수준 파악과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예시를 좀 상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키워드들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년 객관식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자녀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엄마가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니 TV 소리를 작게 해줄래? 어때요? 지금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 엄마죠. 문제의 소유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나전달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전달법, 지금 부모의 입장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98년 객관식 26번 문제, 지금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 중에요. 보기가 나타내는 것이 뭔지 쓰래요. 엄마, 장난감이 너무 흩어져서 엄마가 청소를 할 수 없구나. 아이 메시지, 나전달법에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행동, 결과, 느낌. 근데 여기는 지금 행동과 결과가 나와 있죠. 너가 장난감을 이제 흐트러뜨려 놔서 청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결과,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달법 4번에 해당이 되고요. 2011년 A-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 교사는요, 가해 이론에 기초하여 교실 상황, 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의 절차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가에서는 이론이 뭔지 파악하고 나의 상황을 읽으신 다음에 다의 절차까지 보셔야 되는 문제가 함께 나왔는데요. 세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볼게요. 1.
기억이 무엇인지 밝히고 나에서 기억을 사용할 때 교사 발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네요. 자, 고든의 부모교육 이론은 부모와 자녀, 교사와 유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유아 생활지도를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인간관계 이론이다. 고든은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문제의 소유가 자녀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반영적 경청의 방법을. 문제의 소유자가 부모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전달법. 모두에게 문제가 남을 경우 무승부법. 그래서 기억은 나전달법, 니은은 무승부법이라는 것, 가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이라는 것을 가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에서 이제 나에서 기억 사용할 때, 나에서 나전달법 사용할 때 교사 발문에 포함되어 할 내용 3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철수는 풀을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잘 닫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풀뚜껑을 잃어버려서 풀이 말라서 못 쓰게 되었대요. 박교사는 철수에게 새 풀을 주면서 풀을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잘 닫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철수가 또 풀뚜껑을 닫지 않았대요. 그래서 박교사가 풀이 낭비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철수 행동도 걱정되어서 니은으로 지도했대요. 니은. 그 후에도 철수가 풀뚜껑을 닫지 않아서 박교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대요. 철수도 풀뚜껑 닫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잃어버려서 속상했대요. 지금 교사와 철수 둘 다 문제를 갖고 있죠. 교사는 철수가 자꾸 잊어버려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철수도 나 안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속상해 라는 지금 둘 다 문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와 같이 니은의 방법, 니은은 무승부법인데 이제 무승부법의 순서가 다에 또 나와 있네요. 그럼 1번 문제는 지금 풀 수 있어요. 자, 나전달법을 사용할 때 철수한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철수의 행동, 그리고 철수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 그걸로 인해 교사가 느낀 느낌 3가지를 포함해야 되겠죠. 네, 답안을 쓰실 때는 행동, 철수가 풀뚜껑을 닫지 않은 것, 결과 풀이 말라서 못 쓰게 되었음, 느낌, 풀이 낭비되어서 속상하고 철수의 행동도 걱정됨, 이 3가지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풀었고요. 2번 문제를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2번 문제,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나전달법과 무승부법과 같은 방법이 교사와 유아 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이유를 유아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래요. 제가 아까 효과를 각각 정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뒤에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서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써라 라는 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유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긍정적인지, 왜 중요한지 유아의 입장에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효과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유아의 측면에서 쓸지, 부모 사이의 자녀의 관계, 교사와 유아 사이의 관계성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쓸지를 잘 보고 적으셔야 돼요. 지금 2번 문제에서는 유아의 측면에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전달법은 유아의 측면에서 어떤가요? 나전달법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승부법을 통해 민주적인 해결 절차를 배우고 문제 해결의 선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각각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에 알맞은 절차를 쓰고 리을에 적합한 교사 유아 상호작용 중 교사 발문의 예를 한 가지 논하시오. 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승부법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절차에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실행하고 사후 평가하는데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교사가 풀뚜껑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닫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교사는 뭘 제안했냐면 뚜껑에 이름 적자라는 거를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근데 철수는 뚜껑이 안 도망가게 끈을 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평가하는 과정은 중략돼 있고, 최선의 해결책 선택하기 하면서 그러면 철수가 말한 방법대로 해볼까? 좋아요 하고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선택한 해결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결정하기 해서 발문을 써야 되니까 끈을 어떤 방법으로 달아볼까?
와 같이 선택한 해결책 방안 그렇다면 디귿에는요, 선택한 해결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교사 발문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발문의 예를 한 가지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쓰시오라고 하셨으면 예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발문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발문의 예를 한 가지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발문과 함께 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끈을 어떤 방법으로 달아볼까와 같이 선택한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해 본다라고 쓰시면 정확하게 쓰시는 답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써드린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디귿, 리을만 나왔지만 이 앞에 있는 표의 키워드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발문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효과를 또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4년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는 부모교육 이론이고 남은 부모 면담 내용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기억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2. 니은에 비추어 디귿과 미음의 상황에 적절한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그럼 가부터 읽어볼게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에서는 부모의 성격, 자녀의 특성, 자녀의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 장소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부모의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리 큰 포인트가 나왔네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에서는 첫 번째,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라.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의 수용성 수준을 파악해라. 두 가지 큰 포인트가 있었죠. 이 수용성 수준, 그래서 기억은 수용성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해결 방식이 상이하므로 문제의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비추어서 이제 디귿과 미음을 파악하래요. 자, 교사, 준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준이 어머니, 얼마 전부터 준이가 유치원에 가는 걸 싫어해요. 어제는 유치원에서 함께 놀 친구가 없다고 울었어요. 지금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유아가 문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줘야 되겠죠?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미음 한번 볼까요?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옆에서 말을 걸거나 소리를 질러서 꼭 해야 하는 통화를 못해요. 그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요.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로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 방법이죠. 2014년 문제는 아주 쉬운 단답형 문제가 나왔고 2016년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4세반 민수어머니와 김교사의 개별 면담 내용이고 또 김교사와 원장의 대화도 이어서 나온대요. 세부 문제 1.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근거하여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2. 교사가 민수어머니에게 기억을 권유할 때 고려했던 기준 3. 디귿이 가리키는 단계를 쓰시오. 2번 문제는 니은에서 제시된 부모 상담 과정에서 김교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쓰시오.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가 처음 동생이 생겼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동생만 보면 밀고 때리고 그래요. 동생이 너무 밉대요. 민수가 집에서 그랬군요. 제 생각에는 민수 입장에서 민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의 소유자가 민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민수 입장에서 민수의 마음을 이해해 줘라. 그러면 고든에 따라서 기억은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 되겠죠. 그러면 1-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라고 쓰시면 되고 교사가 지금 기억을 권유할 때 고려했던 기준은 뭐예요? 기억을 권유할 때 고려했던 기준은 문제의 소유자가 자녀라고 파악한 점이에요. 문제의 소유자가 민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 경청을 권유했죠. 그래서 그 기준은 문제의 소유자가 민수인 점, 자녀인 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니은. 지난번에 승현이 어머니도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길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니은에서 제시된
점에서 김 교사가 개선해야 될 거 무엇인가요? 승연이 어머니와의 상담 사례를 다른 보호자에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보호자와의 상담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에 유지해야 된다라고 개선해야 될 점을 쓰시면 되겠고요. 원장과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원장, 민수 어머니께서 오래 계시다 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민수가 집에서 동생을 자꾸 때리고 미워하고 그러나 봐요. 민수 문제로 면담을 요청하셔서 적극적 반영적 경청 방법을 집에서 해보시라고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네, 그것도 적절한 방법이죠. 그런데 민수 어머니께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민수가 어리광을 부려도 받아줬는데 동생이 생기면서 민수가 더 의젓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디귿이 가리키는 건 무엇인가요? 부모의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라는 거죠. 민수는 그대로인데 지금 부모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면서 수용성 수준이 달라져서 이것이 문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성 수준이 달라진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부모의 수용성 수준 파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A-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에서 설명하는 대화 기법으로 고든이 제안한 방법. 네,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주로 부모들에게 소개되었던 방법이어서 유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문제가 생긴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에 거의 정답을 알려줬죠. 문제가 생긴 상황, 그 결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나 전달법 I 메시지이죠. 2019년 추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모교육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의 상황에서 서교사는 밑줄 친 리을 중 하나를 적용하여 윤상이에게 말하고자 한대요.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술의 구성 요소 3가지가 드러나도록 괄호 안에 A의 문장을 쓰시오. 자, 그러면 리을을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고든은 다양한 발달 및 임상 심리 이론을 종합하여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한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문제 소유자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을 제시했대요. 그러면 문제 소유자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3가지 뭐 있었죠? 네, 나전달법, 반영적 경청, 무승부법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정리정돈과 화장실 다녀오기를 끝낸 유아들이 대집단 활동을 위해서 모였어요. 모인 유아들을 확인한 서교사는 윤상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교실을 둘러봤지만 윤상이가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고 화장실에 갔더니 윤상이 어때요? 웃으면서 선생님 완전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윤상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만 지금 문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I 메시지, 나전달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나전달법을 사용한 것, 나전달법의 3가지 포인트, 행동, 결과, 느낌이 들어가게 A의 발문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잘 하신 선생님이시라면 2019년 출시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됐어야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모범 답안은요. 윤상이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아서 가로 열고 행동, 가로 닫고 윤상이가 사라진 줄 알았어. 가로 열고 결과, 가로 닫고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이 돼서 당황스러웠어. 괄호 열고 느낌 괄호 닫고 이렇게 행동 결과 느낌이라는 거를 괄호로 표현을 해주시면 나중에 채점자가 이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더 두드러지게 답안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시면서 3가지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2023년 A-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의 근거에서 A에 나타난 방법 특징 1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점 2가지를 쓰시오. 네, 그러면 A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민호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못 지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금 교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A, 민호 어머니. 지연이는 우영이하고만 놀아라고 해서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진이도 나랑 안 놀아 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에게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었어요. 지금 민호 어머니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문제의 소유자는 민호, 자녀가 문제를 갖고 있고
자녀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반영적 경청을 하고 있죠. 반영적 경청의 큰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다시 말로 피드백해주면서 자녀가 그 감정을 인식하고 또 공감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죠. 1번 답안은요. 반영적 경청으로 문제의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이다 라고 특징을 쓰시면 되고 그 방법 사용할 때 주의할 점 2가지는 첫 번째, 자녀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경청한다. 두 번째, 부모가 이해한 자녀의 상황과 감정을 다시 유아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2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기출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 주요 키워드와 그 키워드 안에 사례와 연결짓고 효과까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꼼꼼히 암기 노트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에릭 번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